어쩌다 누군가를 만나 처음엔 인상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마치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갑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우리가 그들과 계속 얽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마저도 그들과 닮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될 최악의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를 항상 계산하며 그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차갑고 무례하게 변하죠. 이들의 본성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명령하듯이 말하거나 불필요한 특집을 잡으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 지위, 돈에 약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들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딴 걸 한다고 뭐가 되겠냐며 냉소적으로 비하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유형은 사람을 이용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진심이나 선의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이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친절한 척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덫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선의의 조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직접 나서서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교묘하게 일을 꾸민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지능범처럼 보일 정도로 교묘하여 악행이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주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심지어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 말은 많고 자신을 내세우기는 자주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자신이 하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질투를 느끼고 이를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며 그걸 모르는 사람을 조롱하고 무식하다고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엔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부모라면 그 영향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알아챘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쉽게 흘리며 이를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언행을 반복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뒤에서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 친근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바로 험담을 시작하는 타입입니다. 특히나 악질적인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려 그 사람을 음해하려 합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과 마주해야 할 때는 마치 그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맞서면 짜증과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을 병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성격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기보다는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더 낫습니다. 또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성격의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악역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평생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직장이나 주변 환경에서 의외로 자주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어떻게든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대처법 중 하나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 등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촉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이나 간섭은 피하고 가능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당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눈에 띄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건들지 않으면 또 묻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악성 질환에 걸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악과의 만남도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귀를 막고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타협하거나 여지를 두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소통의 문이 닫히고 결국 불통이 되어 분노와 좌절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빨리 끝내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연락이 끊기고 또다시 무언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마치 수동시계처럼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그 관계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부탁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이어진 관계는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번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 해도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힘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의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먼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에는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담겨 있기 마련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대화는 더 깊어지고 서로의 이해가 커집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로 인해 나 역시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지혜묘책이었습니다.